오늘 첫 번째 순서로 돼지고기 보쌈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푹 삶아내면 기름기가 쭉 빠져서 담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쌈에는 오리고기도 이용되고 있죠. 저희는 이번에 보쌈김치를 기본 레시피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굴이나 생밤을 편썰어 넣어서 함께 무쳐내면 더욱 맛있는 보쌈김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리는 돼지고기 요리인데요. 한국 대표적인 구이 요리인 불고기의 기원이 되는 맥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된장 소스의 맥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맥적은 한국 전통 구이 음식인데요. 이 맥적에서 너비아니가 유래가 되고 또 너비아니에서 불고기가 유래가 됐습니다. 맞죠. 네, 한국의 구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맥적인데요. 먼저 고기를 칼로 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로 뒤집어서 칼집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칼집을 넣는 이유는요, 이렇게 간이 잘 배이기도 하고요, 연한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고기를 반 정도 자르고요. 사방 4cm로 가로 세로 4cm로 썰 건데요. 네, 그걸 준비를 했고요. 올리브야는 고기를 여기 넣어주세요. 네. 맛술은 2큰술을 넣어서 재워둘 건데요. 네, 이렇게 맛술을 넣으면은 고기에 연육 적응도 되잖아요. 그리고 향도 배이고요.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집에서 간혹 소주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소주를 넣으면 고기가 좀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서 정리를 해주고요. 3cm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네, 부추는 간을 위한 채소라고도 하잖아요. 네. 왜 한국 전통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간과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저 이번에는 된장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소스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한 번에 가지고 가려고요. 자, 2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먼저 물을 6큰술 넣습니다. 또 맛술 2큰술 이렇게 넣고요. 된장 2큰술. 이번에 올리고당을 넣을 텐데요. 올리고당은 몇 큰술? 2큰술. 확실히 알고 있어요. 참기름 다음 주에 두고 보자고요. 1큰술, 고운 고춧가루 2작은술, 그리고 다진 마늘 2작은술, 깨 2작은술 넣고요. 설탕은 몇 작은술? 2작은술. 네. 좀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간장 1작은술 넣고 이렇게 골고루 저으면 되는데요. 오늘은 양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자막이 밑에 쓱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레시피에 맞춰서 조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아까 재워둔 돼지고기 좀 갖다 주세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재워놨던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고요. 우리 박 감독님 오늘 저 따라오느라 아주 힘드실 것 같아요. 비닐장갑 주세요. 예! 자, 한번 불어서 끼시죠. 네, 이제 고기를 넣고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골고루 고기를 버무려 주면 되는데요. 이제 다시 냉장고에 30분 정도 숙성을 시킬 거예요. 아, 제가 또 냉장고 가야죠. 네. 박 감독님 같이 가시죠. 따라오세요, 빨리. 우리 완전 콤비구만요. 저의 콤비 박 감독님이에요.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저 놀리는 기분 좋죠. 아, 이제 냉장고 가실 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왜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부추를 볶아 볼 텐데요. 네. 그럼 부추를 넣고 재빨리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추를 볶을 때는 거의 팬에 맞닿을 때 건져내 주시면 딱 시간이 맞거든요. 네, 부추를 내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파인애플을 부어 볼 텐데요.
이 파인애플은 식용유를 붓고 굽지 않고요. 이 상태로 구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불을 켜고 이 파인애플을 구워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인애플을 우리가 또 자를 거잖아요. 네. 그런데 먼저 자르고 나서 구워도 되지만 모양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운 다음에 자르면 좋습니다. 너무 구우면 타기 때문에 적당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접시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8등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한 맥적을 구워볼 건데요. 불을 켜주고요. 중불에서 구워주면서 고기가 탈 것 같으면 약불로 줄여가면서 구워주면 맞아요. 됩니다. 네. 식용유를 살짝 부어주시고요. 네, 이제 맥적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적을 구워주시는데요. 사실 맥적은 석쇠에 굽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석쇠가 없을 때에는 프라이팬에 구워내도 되는데요. 구울 때는 계속 뒤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네, 맥적을 이 부추 위에다가 올리게 되면은요, 고기를 바로 그릇에 담지 않아도 되고요. 신선한 부추를 싸서 먹기에도 아주 좋잖아요. 네, 이제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이 고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사한 맥적이 다 완성이 됐군요. 네, 그럼 제가 접시에 이 맥적을 담아볼게요. 자, 이 정도 담아보고요. 먼저 파인애플을 올려주세요. 네. 파인애플을 네. 이렇게 한번 싸서, 이 파인애플도 같이 이 고기의 숫자에 맞게끔 놔도 아주 센스가 엿보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추를 접시에 이쁘게 담아볼게요. 이 부추도 수북하게 담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된장 소스를 이용한 맥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돼지고기 보쌈과 된장 소스를 이용한 맥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처음 보쌈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돼지고기를 삶아 기름기를 쫙 빼서 조리하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투셰프는요, 더 맛있는 한식 레시피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쾌 쿡!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는 된장 소스뿐만 아니라 고추장 소스와 간장 소스가 있다는 사실. 이 셰프가 이 두 가지 소스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장 소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장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고추장 소스와 간장 소스를 돼지고기에 3시간 정도 재워두셔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불이 세면 양념만 타고 고기는 익지 않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쌈은 재료의 향기와 씹는 맛과 혀에 닿는 촉감 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쌈 음식입니다.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빈혈을 예방할 수 있고 메티오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간장 보호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보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인데요. 느끼한 고기와 시원하고 매운맛의 김치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고기의 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꼭 김치와 함께 먹어야 맛있습니다. 보쌈김치는 궁중에서 시작된 김치법으로 원료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일반인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김치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쌈김치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모양이나 정성에 있어서 가장 품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보쌈김치와 삶은 돼지고기를 함께 드셔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